쓸모아.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최근 사태로 인해 국내에 밀어닥친 경제 불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분담하겠다면서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아예 받지 않겠다는 따뜻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과 우리 국민의 단합력은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줄 거란 기대를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IMF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위기를 극복해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IMF 당시 가장 충격적인 일 중 하나는 당시 자산 규모 2위였던 대우가 해체된 것입니다. 당시 대우는 세계 경영을 내세우며 한국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현재 삼성만큼의 인지도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1988년에는 전체 수출의 13%를 담당했고 현재에도 가장 앞장섰습니다. 대우는 냉전 후 가장 먼저 동유럽으로 달려가 세계 경영의 씨앗을 뿌렸고 중남미, 중국, 베트남, 아프리카 등 왕래도 드문 낯선 땅에 가장 먼저 진출해 대한민국 브랜드를 알렸습니다. 그 결과 수출 금융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외화 부채도 가장 많았는데 환율이 2배로 뛰면서 부채가 갑자기 늘었으며 수출 금융까지 막히면서 부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결국 대우는 당시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41개 계열사 중 4개 업종 10개에서로 줄인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1999년 8월 모든 계열사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서 해체되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외쳤던 고 김우중 회장의 경영 철학은 IMF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우가 해체된 이후 계열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대우라는 정체성은 희미해졌지만 대우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3명의 대우가 들어간 회사는 대우건설, 위니아대우, 대우조선해양,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그중 푸르지오 브랜드로 국내 탑3의 대형 건설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대우건설은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인의 DNA를 가장 잘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1973년 고 김우중 회장이 영진통원의 영업권을 인수해 직원 12명으로 세운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우건설은 동작대교와 서울 지하철 2호선, 88 올림픽도로,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 굵직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해외선 에콰도르, 수단, 리비아 등 굶어지었던 시장으로 진출해 해외 사업에서 털을 닦았습니다. IMF 때 대우 해체로 인해 대우건설도 위기를 맞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이후 4번의 매각 시도가 있었고 주인이 3차례나 바뀌었지만 인수자들은 대우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국내의 시장에서 대우건설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후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성공시키며 최근 주택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에서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2019년 10조 6,319억 원의 실적으로 목표치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우건설은 대한민국 건설사에 영원히 남을 새로운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나이지리아에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LNG 에카플랜트 사업을 원청 수주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동안 LNG 에카플랜트 EPC 분야는 일부 글로벌 건설사들의 독과점 시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대우건설은 1978년 나이지리아 진출 이래 현재까지 약 70개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신뢰로 인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원청으로 참여하는 쾌거를 이룩한 것입니다. 또한 대우건설과 함께 대우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유지해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2018년 대우 유니아그룹이 대우전자를 인수하면서 세운 위니아 대우입니다. 대우전자는 2006년 파산 후 워크아웃과 매각을 거쳐 대우일렉트로닉스, 동부대우전자로 이름을 바꾸면서도 대우는 유지했습니다. 위니아 대우는 현재 국내에서는 LG와 삼성에 밀려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지만 최근 멕시코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브랜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니아 대우가 멕시코에서 10월 한 달 동안 냉장고, 세탁기 등 현지에서 판매된 제품 총액은 약 3,750만 달러로 하나로 440억 원 정도였습니다. 위니아 대우는 2018년 대우 위니아 그룹에 둥지를 튼 후 해외 시장에서 더욱더 공격적인 행보를 밟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일본 외신은 위니아 대우가 지난해 멕시코 백색가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니아 대우는 멕시코 전자레인지 시장에서는 업계 1위, 냉장고 세탁기 시장에서는 3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위니아 대우가 내놓은 전자레인지 셰프 멕시카노는 멕시코 현지 음식 조리에 특화시켜 현지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일반 전자레인지에 없는 살균 기능을 적용해 조리기구를 소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위니아 대우 전신인 대우전자는 외환위기 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대우전자는 동부그룹에 인수되어 동부대우전자로 개칭했지만 3년 연속 적자를 보자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대우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대우그룹은 대우전자 대신 위니아 대우라고 이름을 바꾸고 멕시코 등지에 해외 수출해서 살아날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결국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 위니아 그룹에 인수된 위니아 대우가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018년 890억 적자에서 지난해 매출 1조 2740억 원에 당기순이익 95억 원을 올리며 흑자로 전환한 것입니다. 사라질 뻔한 과거의 대우전자는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비록 대우라는 그룹은 해체되었지만 대우건설과 위니아 대우는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아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 재계 인사는 대우가 사라졌어도 대우란 이름이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대우가 해외에서 땀 흘리며 터득한 노하우와 활발히 네트워크를 통해 쌓은 인맥이 있기에 대우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대우라는 DNA가 살아남은 것은 이를 지켜온 한국인의 위기 극복 DNA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제도에게 기회로 삼았습니다. 6.25 이후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세계 역사에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1999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수출 위기, GDP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하나같이 인정하는 것은 한국에겐 위기를 극복하는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